식품 및 유통가 상황 살펴보는 시간 워키토키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부 배달대행 기사들의 음식 빼먹기가 도를 넘자 프랜차이즈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음식 빼먹기 방지를 위해 포장용기 겉면을 봉인하는 스티커까지 등장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한 외식산업 관련 연구단체의 배달 서비스 고객 불만사항 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 직원의 태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배달 직원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배달 음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작용이 또 속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이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배달 대행사의 기사가 몰래 빼먹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사고가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잦은 배달 사고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배달 앱 시장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어마어마하죠? 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55.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배달앱 시장 규모는 2013년 3,347억 원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3조 원 규모로 커졌고요. 배달앱 이용자 증가율도 같은 기간 연평균 95.7%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배달 앱 시장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배달음식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83건으로 2017년 394건 대비 22.6% 늘어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음식 관련 상담 건수는 143건으로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 배달 대행 기사들의 음식 빼먹기가 의심이 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또 쌓이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대행 기사들에게 들키지 않고 음식을 빼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면 가장 쉽게 빼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은 탕수육과 순살치킨 등이고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음식은 떡볶이, 감자탕 등 각종 국물 요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기에 소스 자국이 남거나 포장지를 벗길 경우 음식이 빨리 식기 때문입니다. 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CTV를 통해서 배달 기사가 배달 중인 음식을 몰래 빼먹는 그런 상황이 좀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배달 거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업주들이 배달 대행사를 계속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까? 네, 이용자 증가율이 시장 성장률보다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많은 주문을 소화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 외식업계도 배달 대행 업체도 배달 서비스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음식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음식 제조와 배달의 분업도 빠르게 진행됐고 이제는 배달 주문이 들어왔을 경우 점주들이 콜을 넣으면 선착순으로 대행 기사들이 주문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행사는 점주들에게 월 고정비를 받고 그 외 건수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매년 수요가 공급을 훌쩍 넘는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배달 서비스를 또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점주들이 또 이 배달 대행사와 고객 중간에 끼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도 좀 많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객 불만이 쌓여 안 좋은 후기가 인터넷이나 SNS 등에 퍼질 경우 장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또 최근에는 대행기사들의 담합 행위도 무섭습니다. 배달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은 그나마 덜하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점주가 대행기사에게 불만을 제기할 경우 해당 음식점의 콜을 단체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배달 대행기사가 단체로 보이콧 선언을 하는 사례도 있군요. 그렇게 되면 업주들이 너무나 곤란하겠는데요? 네, 실제로 각 지역의 대행기사들이 모여있는 메신저 단체방에서는 배달기사에게 불만을 제기한 음식점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음식점의 점주는 황금 시간대에 몰려오는 배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업주가 직접 배달원을 선택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까? 네. 업주들은 주문을 배달앱에 노출할 뿐 배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노출된 주문을 가장 먼저 선택한 배달원이 해당 주문을 수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배달 대행 업체가 기사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배달 대행 기사들이 식당 업주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업주가 배달원을 직접 관리하기는 힘들군요. 사실 업주들이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사실 그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식당이 배달기사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일을 시켰고 배달기사 역시 식당에서 돈을 받는 처지였기 때문에 고객들의 음식을 함부로 빼먹는 행동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배달 대행 기사는 배달 대행업체 소속으로 기사 개인이 아닌 업체와 식당이 계약하는 방식인데다 매번 배달 대행 기사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 감독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음식 배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업체 간의 경쟁도 정말 치열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배달 대행업체 소속 기사들이 배달에 나서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일부 이 음식 배달 앱 서비스가 일반인도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선점에 좀 나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반인 배달 서비스가 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네, 여러 업체뿐만 아니라 배달 대행회사도 일반인 배달 알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일반인 이용자가 배달 서비스에 나서면 더 많은 주문량을 소화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 배달 서비스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이동수단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고 건당 수입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다르지만 배달 한 건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정 시간에 주문이 몰려도 이렇게 일반인들이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배달이 밀리는 걸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배달 대행업체 소속 기사뿐만이 아니고 일반인까지도 이렇게 라이더로 나서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네, 일단 전업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일반인 라이더가 늘어나면 수입이 줄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일반인 라이더가 단거리 주문 물량을 선전했기 때문에 전업 라이더는 일반인 라이더가 하지 않는 배송 시간에 오래 걸리는 주문만 맡게 되고 결국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달 기사가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반인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또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족한 공급을 일반인들이 메워주고 있는 꼴이 아닌가. 그러면 배달 기사 입장에서도 오히려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런 불만이 또 나오는 걸까요? 네, 사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 추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얻는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 이하라는 응답 비율이 36.5%로 가장 높았는데요. 월 평균 소득은 약 164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돈 때문이군요. 근데 이제 라이더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높겠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좀 괜찮을 것도 같은 게 배달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건 어쨌거나 그만큼 외식 업체가 배달할 그런 음식 양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뜻이니까 좀 매출이 쑥쑥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외식업체 수익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근 한국외식업 중앙회 회원 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23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전년 대비 수익이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44.3%에 달했고요. 오히려 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19.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 배달 앱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외식 업체들도 배달 서비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군요. 네, 배달 대행 수수료와 포장 비용 등 부대 비용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배달을 통한 매출액 비중이 전체 매출 중 45.79%지만 건별 결제액이 배달이 가장 낮기 때문인데요. 배달로 인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17,884원으로 매장 이용 평균 18,021원,
포장 18,487원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배달음식 빼먹기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라이더의 근무 환경 등 배달음식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요. 다시 원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배달시킨 음식을 누군가 빼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분도 나쁠 뿐만 아니고 위생상에서도 뭐 좋을 건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음식 빼먹기 논란이 나온 후에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부 외식업체에서는 배달 안심 스티커를 붙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스티커는 봉인 해제 혹은 안심 스티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스티커가 없거나 훼손된 흔적이 보이면 매장에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 배달 대행 기사들의 배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심 스티커처럼 배달 스티커를 도입을 했군요. 네. 아예 온라인 쇼핑몰에는 배달 피해 방지 안심 스티커가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스티커에는 고객을 안심시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배달 음식 포장지 겉면에 붙일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음식 포장을 열면 스티커가 찢어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이 배달 음식이 없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물쇠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뭐 프랜차이즈 본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 불만이 결국에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신뢰도 하락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티커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책도 더 나와 있다고요? 네, 안심 스티커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 빼먹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색적인 아이디어들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식품 포장기를 이용한 밀봉, 특수 제작된 용기 등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이른바 배달 거지들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안심 스티커를 사용을 하면 소비자들의 불안을 좀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지만 안심 스티커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 이게 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안심 스티커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요? 네,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음식 새로운 추가 비용이라는 글이 게시됐는데요. 배달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500원이 추가된다는 글이었습니다. 작성자는 배달비 2,000원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스티커 부착 비용으로 5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냐는 주장을 했는데요. 배달 사고는 관리를 못한 업체의 책임인데 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빼먹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 스티커를 도입을 한 건데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전가시킬 수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온라인에서는 배달의 비용 시 300원에서 500원을 내고 스티커 부착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다수는 정량을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일련의 배달 사고들에 대해서 지금 배달 앱 업체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배달의 업체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배달원의 양심에 좀 맡겨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떤가요? 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고객 음식 빼먹기는 이제 사회 문제로 지적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배달 대행 기사들의 그러한 행동은 절도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데다가 맨손 등으로 음식을 집어먹을 경우 식중독 등 위생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 시장이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은 불보듯 뻔한 만큼 배달 대행 기사들의 고객 음식 빼먹기 같은 행위는 강력히 제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배달 기사들의 배달 음식 빼먹기 사고 정말 충격적인데요. 뭐 안심 스티커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마냥 배달 기사들의 양심 있는 행동만 기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자, 워키토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